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네, 부동산 114 리서치 함영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일 있었던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몇 개의 안건이 상정됐나요? 총 5건이었습니다. 예. 가결이 4건이었고요. 예. 보류가 1건이 있었습니다. 네, 가결된 안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교육 연구시설 등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원안 가결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학 캠퍼스를 건축이 가능한 2개의 일반 관리 구역으로 조성하는 부분과 함께 새로 조성할 정문광장 주변을 상징 경관 구역으로 만들어서 명지대학교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캠퍼스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녹지 보정 구역으로 만들고요. 명나라 장군 양호의 무운을 찬양하기 위해서 건립했었던 양호 거사비가 위치한 지역 일대를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운동장, 다목적 전시홀, 그리고 아트센터 이런 지역을 좀 개방을 한 다음에 다양한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서 주변 지역의 공동체 공간 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홍릉 연구단지 내 이제 시설이 좀 비었나 보죠.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도 있었나요? 예, 뭐 일종의 유휴 공공청사를 좀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홍릉 연구단지 내에 유휴 공공청사를 다양한 문화기술적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 있고요. 더불어 문화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로 변경토록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문화시설 내 스타트업 공간이라든지 또 공용 회의실을 해서 창업이나 벤처 창업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동도 과거보다 이 일대에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해 있죠. 장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어요. 예, 그 성수동의 장미 아파트는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인근이 이제 뚝섬지구 특별계획 구역 개발 및 분당선 또 서울역 개통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주거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6개 동의 173세대를 임대주택 31세대를 포함해서 총 299세대, 용적률 285%를 적용할 예정에 있고요. 최고 20층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재건축안이 이번에 전격 수정 가결된 것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회차 공간의 확보라든지 또 공공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일정 부분 만들고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이라서 공공시설물을 일부 도입하게 되면 정주 여건과 또 새로운 주거지 조성에 따른 주민의 편익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부터 봤고요.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위례신도시와 미사 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 강남권의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입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입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 2만 가구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예. 실제 경기 지역 입주는 맞닿아 있는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 같이 경기도 일대의 서울과 맞닿은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개시되면서 인근 강남권 전세 가격도 상대적인 진정세를 보이는 것인데요. 실제 올해는 위례신도시에서 10개 단지 9,124가구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에서 10개 단지 11,164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치면 2만 가구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새 아파트 입주라는 것은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
입주인들이 일부 물량을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출회되면서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임차인의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임차 수요가 위례나 미사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면서 강남권 주변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긴 하네요. 주로 인근의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쪽에서 이동하는 임차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변의 전세 가격 추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례나 미사지구에 붙어 있는 지역이 역시 강남 4구, 특히 강동구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4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 들어 0.06% 실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0.43% 가격이 빠졌습니다. 송파구 문정동뿐만이 아니라 잠실동 아파트의 고가 전세 매물들도 가격이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강동구 그리고 강남구 수서 일원동 일대의 전세값이라든지 좀 멀게는 인근 분당 신도시의 전세 가격도 최근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송파 잠실의 엘스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본래 7억 9천만 원 선이었었고 또 위례 신도시 힐스테이트 위례 142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4억 6천만 원 정도니까 오히려 직선거리 10km 미만의 면적은 더 크고 그리고 더 새 아파트에 전세 가격은 절반 수준의 매물이 나오다 보니 인근의 잠실 일대의 전세 가격도 조정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강남구 쪽에 전세값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위례 신도시 미사지구로의 입주 때문인데 다만 강동구 같은 경우도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강남권에 이제 이런 이주 수요가 있어서요. 여전히 불안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완전히 꺾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의 단기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가 한 4,50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고덕주공 3단지가 2,580가구 정도, 그리고 고덕주공 7단지가 890가구 정도 이주를 시작했고요. 고덕주공 5단지 890가구도 오는 7월부터 이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정도까지는 위례 신도시나 미사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충이나 상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세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장기화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요즘 저금리에 따른 전세 월세 전환 속도도 여전한 편이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의 재건축 이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년에는 위례나 미사지구의 입주도 한 차례 소강 상태를 나타낼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세 가격 안정이 이어질지는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처음에 대량의 입주 물량이 나오면 첫 해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입주 2년 차나 4년 차에는 거의 주변 전세금만큼 더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죠.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전세 가격이 저렴하다고 재계약 시점에 안도감을 가지시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시장 여건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에 다르기도 하지만 월별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 분양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아파트 어느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가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공급될 이달 5월의 아파트가 총 가구 수만 82,372가구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될 물량이 63,034가구로 올 들어 월별 최대치의 분양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20대 총선 이후에 밀린 분양 물량이 봄 성수기가 끝나기 전에 본격적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만큼 양극화나 쏠림 현상도 심할 거라는 점이겠죠. 권역별로는 서울이 7,635가구, 그리고 경기도가 41,768가구, 그리고 인천이 3,345가구 정도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요즘 다만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미분양이 다소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845가구로 3월까지는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5월에 거의 6만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물량들이 또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예. 또 6월 또 7월의 계절적 분양 비수기에 적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유망한 물량, 가격이 저렴한 물량, 그리고 소유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기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선별 청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양 성수기이다 보니 이달에 전국에서 공급될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많은데요. 네. 4만 2천여 가구나 되는데 경기도는 어디입니까? 요즘 뭐 경기도 어디든가에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분양 막 얘기되는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사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은 지금 화성시 동탄신도시나 평택시 일대 분양 물량이 많은 네. 편이고요. 또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택지지구는 뭐 하남시 미사지구 같은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5월에는 아마 동탄과 평택에 상당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수도권은 그렇고요. 서울로 좀 눈을 좁혀보면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사업장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소유자들이 관심 있고 대기가 많은 지역이죠. 역시 강남권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한강변에 있는 서초구 신반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는 5개 동의 전용 78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595가구 중에 41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의 개포지구에서는 레미안 루체하임이라고 12개 동 전용 49에서 168제곱미터 그중에 한 332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도보 10분 내 거리에 3호선 대청역이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외에 양천구 목동의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토로 같은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에서 101제곱미터 410가구 규모로 이 중에 272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용산구 효창동이라든지 성북구 정릉동 그리고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서 500가구 안팎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5월에 청약통장 있으신 분들은 나들이 삼아서 분양시장,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 이 시간은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식부터 5월의 수도권 분양 물량까지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